자, 그럼 본격적으로 DHCP 서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정적 주소 할당 문제점이 있었죠. 자, 그 문제를 DHCP, 즉 다이내믹하게 운영을 하게 되면 해결이 되고요. 자, 그래서 동적 주소 할당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개발을 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부트피랑 좀 비교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부트피, 제가 설명드렸던 IP 주소와 맥 어드레스를 매핑, 관리자가 설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방식과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무래도 이 녀석이 나중에 나온 녀석이니까. 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풀 IP 주소 범위를 사용합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DHCP 서버에다가 자, 예를 들어서 19168 0.10번부터 19168 0.100번 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세팅해요. 범위를 정해준다는 얘기죠. 자, 당연히 DHCP 자신, 이 서버 자신이 쓸 IP가 아니겠죠. 요청이 오면 던져줄 IP 범위를 이렇게 세팅을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청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제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컴퓨터가 켜졌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통신할 수 있는 값이 없다. 자, 수동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다라면은 당연히 요청 메시지가 날아가겠죠. 나 통신할 수 있는 값 좀 뿌려줘. 자, 그러면 그걸 DHCP 서버가 듣고 있다가 야, 너 19168 0.10번 써. 이 녀석이 아쉬운 놈이죠. 그래서 알았다. 19168 0.10번을 쓰겠다라고 자기 몸에 할당한 후에 또 다른 녀석이랑 통신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녀석이 켜집니다. 자, 이미 10번은 빌려줬죠. 빌려줬다라는 목록에다가 10번을 옮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통신할 수 있는 것 좀 달라고 했으니까 충돌나게 10번은 이미 빌려준 거잖아요. 그리고 10번을 다시 얘한테 빌려준다면 얘네끼리 충돌나겠죠. 유일해야 되는데 IP 주소는 고유해야 되죠. 자, 그래서 11번 써라. 그 다음 거 줍니다. 자, 세 번째 녀석이 켜지면 마찬가지 패턴으로 10번, 11번을 제외한 뭐 12번 이런 식으로 던져주겠죠. 자, 이 상태에서 네 번째 녀석이 켜지기 전에 또 다른 컴퓨터가 켜지기 전에 이 녀석이 셧다운 됐어요. 컴퓨터를 껐습니다. 자, 그러면 19168 0.10이라는 IP를 DHCP 서버가 반납을 받죠. 반납을 받은 후에 네 번째로 켜지는 컴퓨터한테 물론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13번을 던져줄 수도 있고 제일 처음에 할당해준 IP 주소를 반납받은 상태라면은 10번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납받은 IP를 제가 돌려받기라는 표현을 썼죠. 얘한테 받아다가 또 다른 놈한테 할당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0번을 받느냐, 그 다음 13번을 받느냐, 12번 다음에. 자, 그거는 DHCP 서버가 자동으로 알아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이내믹이라는 용어 조금 더 여러분들 좀 친숙해지셨죠? 기본 설정만 해놓으면, 그죠? 0.10부터 0.100까지 이런 범위만 정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10번을 주든 13번을 주든 DHCP 서버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가 붙은 거죠. 자, 아무튼 RARP, 부트피보다 나중에 나온 녀석이기 때문에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 즉 IP 주소 범위를 사용한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 실습 때 당연히 범위를 또 우리는 지정해 주겠죠. 자, 그 다음에 UDP. 자, 우리 이전 실습에서 원격 접속할 때 텔넷은 23번, TCP23, SSH는 TCP22번 포트.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DHCP는 UDP 67번, 68번 이 두 개의 포트를 이용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뭔가 DHCP 관련된 통신을 진행을 합니다. 자, 요 포트 넘버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DHCP 주소 할당 방식인데 사실 이 녀석의 핵심은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죠. 동적 할당이 가장 핵심적인 어떤 기능이고요. 부가적으로 정적 할당도 할 수 있다. 자, 그럼 정적 할당이라는 건 뭐냐? 수동으로 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부트피와 동일하게, 부트피는 제가 설명드렸죠. 동일하게 한 장비에게 특정 IP 주소를 미리 배당. 그러니까 특정한 컴퓨터는 자, 부트피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DHCP 서버에다가 예를 들면 192, 168, 뭐 0.100번은 항상 A라는 맥 어드레스를 가진 녀석이 요청할 때는 무조건 이 녀석을 던져줘라 라고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고요. 부트피 서버가 갖고 있는 내용을 DHCP 서버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A라는 맥 어드레스를 가진 자, 컴퓨터가 요청할 때는
항상 동일하게 EIP를 할당 받게 되는 거죠. 개념적으로 어려운 부분 없으시죠? 이해되시죠? 정적 할당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맨날 A라는 맥 어드레스 가진 녀석은 NIC, 랜카드가 바뀌지 않는 한 매번 뭐예요? 수동으로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항상 자동이죠. 부팅될 때마다 나 통신할 수 있는 IP 좀 줘 했을 때 항상 UIP만 받는다. 자, 요 개념이 바로 정적 할당입니다. 특히 서버 등 고정된 IP 주소를 사용하는 시스템, 항상 똑같은 IP를 사용해야 될 그런 환경의 시스템에는 자, 이런 식으로 DHCP 서버에서 세팅해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녀석이죠. 동적 할당. 제한된 시간 동안 정보를 임대하는 방식. 제가 자꾸 빌려준다는 표현을 썼죠. 빌려준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임대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또 세부적으로 설정하면 또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컴퓨터가 200대인데 IP 주소는 200개를 넘게 갖고 있어요. 관리적인 측면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DHCP 서버를 돌립니다. IP 주소가 모자라서 돌리는 게 아니라 관리의 편의성. 자, 그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임대 시간을 좀 속된 말로 널널하게 주셔도 되겠죠. IP는 컴퓨터 대수보다 IP 어드레스가 많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꺼지더라도 한참 후에 받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영업사원이 있는 환경이고 컴퓨터가 꺼졌다 켜졌다 이걸 엄청나게 반복하는 그런 환경이에요. 자, 그럴 경우에는 그런 환경에서 컴퓨터가 200대 있는데 내가 보유한, 우리 회사가 보유한 IP 주소가 100개예요. 100개. 반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임대 시간을 엄청나게 짧게 설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외부 영업하고 들어와가지고 뭔가 작업할 때만 잠깐 빌려줬다가 다시 영업 직원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를 끄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할당된 걸 빨리 반납받아서 또 다른 놈한테 줘야 되겠죠. 왜냐? 컴퓨터 대수보다 IP 주소가 적으니까. 그럴 때 임대 시간을 아주 짧게 설정해서 임대 시간 안에 뭔가 다른 액션이 없다라면 빠르게 반납을 받아서 또 다른 녀석한테 빌려주기 위해서 이 시간을 조절해가지고 또 운영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DHCP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주소값, 통신할 수 있는 값을 할당하는 방식에는 이 동적 할당 방식 가장 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녀석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럼 주소 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건데 DHCP 서버가 할당할 수 있는 주소의 집합. 자, 여기서 이렇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동적 주소 할당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주소의 목록이다. 자,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0.10부터 0.100번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해준다는 얘기죠. 자, IP 주소 외에 클라이언트 작동에 필요한 기타 정보. 자, 여기에 기타 정보가 뭐예요? 이제 제가 통신할 수 있는 값으로 뭉뚱그렸던 IP 주소 이외에 서브넷 마스크 값, 게이트웨이, DNS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정을 해줌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오게 되면 통신할 수 있는 값 좀 뿌려달라. 요청이 오게 되면 자, 최소한 그 4가지 값을 한 방에 이제 뿌려주는 거죠. 자, 클라이언트의 수, 안정성 및 주소 사용 빈도수 등을 고려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소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인데 약간 좀 부가적인 내용이긴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작동 과정.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 쪽에 IP 어드레스가 할당이 되느냐. 자, 그 부분을 좀 단계를 나눠서 볼 건데 좀 편안하게 보세요. 이 부분은. 자, DHCP 메시지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도라라고 되어 있죠. 도라. 그죠?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기 편하게 제가 그냥 이름을 붙인 거고요. 도라. 여기 보시면은 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빨갛게 보이시면은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자, DORA.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지정된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프로토콜이죠. 메시지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서버는 지정된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DHCP 작동을 진행한다. 자, 말이 거창한데 나 통신할 수 있는 값 좀 뿌려줘. 그죠? 자,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나오는 디스커버라는 얘기입니다. 디스커버. DHCP 디스커버. 자, 발견, 탐색 이런 의미죠. 통신할 수 있는 값 좀 뿌려줘. 여기 텍스트로 좀 써있죠. 누가나 통신할 수 있는 값 좀 달라. 디스커버를 알리면 이런 녀석들은 뭐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신할 수 있는 값을 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녀석들이죠. 지네들도 뭐예요? 겨우 하나 할당 받아가지고 다른 녀석이랑 통신하는 자,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드랍이 되고
자, 요청을 받은 DHCP 서버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퍼를 알리죠, 오퍼. 자, 여기 이제 IP 주소만 나왔는데, 만약에 뭐 세 가지 값,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까지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자, 이 통신할 수 있는 값이 있는데 이거 써볼래? 정확히 얘기해서는 이때는, 오퍼 때는 윈도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값, 그 다음에 임대 시간 이렇게만 날아갑니다. 제한하는 거죠, 말 그대로 오퍼. 자, 내 범위 중에 이런 IP 주소가 있는데 한번 써볼래? 라고 제안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 그래, 그거 내가 쓸게. 사실 아쉬운 녀석이 클라이언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네가 방금 요청한, 네가 지금 제안한, 정확히 얘기하면 제안한, 오퍼한 그 내용을 내가 그냥 쓸게 라는 리퀘스트,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쓸게 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서버에서는 이제 뭐예요? 알았어 하면서 에크를 날리는 거죠. 에크. 알았다. 너한테 그래 넣었어. 그러면서 이제 게이트웨이, DNS 이런 기타 정보들 있죠. 이런 정보들까지 같이 최종적으로 에크 메시지에 같이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DHCP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는 요 4단계 디스커버, 오퍼, 리퀘스트, 에크. 자, 요 4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DHCP 클라이언트한테 IP 주소,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값,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DNS. 자, 요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할당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략적으로만 파악해 두세요. 서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내용 알아두시면 조금 더 유용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자, 네트워크까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뭐 와이어샤크 같은 이런 패킷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 이제 우리가 실습 진행할 거잖아요. 그 내용을 또 뭐 패킷 분석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진짜 이런 식으로 4단계에 걸쳐서 서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지도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서버 구성 위주로 가시는 분들은 이런 식의 단계를 거쳐서 클라이언트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값들을 할당 받는구나. 자, 이 정도까지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DHCP 이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